자, 수능 특강 독서편 수업이 이어집니다. 오늘 231쪽 예술 7 들어가요. 231쪽 예술 7. 자, 지문 살펴봅니다. 1번 문단. 문학이나 미술 등 그런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죠. 그럴 때 어느 쪽이 타당한 해석인지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우선 그 작품마다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으니까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 내 생각, 네 생각이 다른데, 자, 작가의 생각이 무엇일까 알아보자. 작가에게 직접 찾아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느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느냐, 그의 의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직접 만나기 곤란하다면 작가가 남긴 편지나 일기 등을 통해 작가가 의도했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작품의 외적 증거가, 작가의 의도라는 것은 작품 자체 내에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작품의 외적 증거가 되겠죠. 외재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외적 증거가 작품 해석에 관련된다는 주장을 의도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작품을 작가의 의도 중심으로 보자는 얘기죠. 의도주의. 자,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반면에 작품 해석에서 작가의 의도 같은 작품의 외적인 증거, 작품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작품 해석은 어디까지나 작품 내부에 있는, 작품 안에서, 작품 내부를 들여다보자. 작품 안에서 관습과 맥락으로 대표되는, 이 관습은 어떤 작품이건 그 시대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소통을 위해서 사용되어 온 관습적인 것들이 있겠죠. 이 관습은 자, 읽겠습니다. 이 관습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거. 그럼 비둘기 그러면 다 평화인 거고, 그죠? 바위 그러면 견고한 것이고, 이런 자,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관습, 이 관습을 가지고 언어라든가 그림을 해석하자는 거죠. 또 하나, 맥락. 그 맥락은 작품 안에 흐르고 있는 인과관계라든가 표면과 본질이라든가 뭐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자, 이런 작품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 작품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맥락이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관습이나 작품 안에 흐르는 맥락,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공적으로 논의 가능한 요소들, 미추치입니다. 공적으로 논의 가능한 요소들. 자,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논의 가능한 요소들, 즉 사회적 관습, 작품의 내부 맥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판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의도주의라 부른다.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를 배제하고 관습과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문단 갑니다. 작품이 있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야 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작가가 먼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니까 작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가 선행 조건이죠. 그래서 의도주의에서는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작가의 의도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론, 여기서 문제는 작품의 존재에 인과적 책임이 있는 의도가, 자, 의도라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는 것이 작품의 존재에 인과적 책임이 있는데 이것이 작품의 의미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작품이 존재하는데 작가의 의도는 위에서 본 것처럼 작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존재한다. 의도가 원인이고 작품의 존재를 결과, 이렇게 인과적 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과적 책임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나왔다. 인과적이다. 자,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그 작가의 의도가 작품 속의 의미까지도 결정하는가, 의도가 의미까지도 결정하는가, 이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지적하는 반의도주의는 의도주의의 기본 원칙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험프티 덤프티 문제라고 희화화한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자, 루이스 캐럴의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인물 험프티 덤프티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와의 말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씁니다. 이런 뜻을 쓰면서 험프티 덤프티의 말습관이 뭐다? 어떤 단어를 지멋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쓴다는 거예요. 어떤 말의 뜻은 그 말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험프티 덤프티 문제가 뭐다? 어떤 말의 뜻을 지멋대로 바꿔서 쓴다. 이런 생각. 자, 이것처럼 자, 반의도주의에서 지적하는 의도주의 문제는 사회 구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 뜻이 있는데 작가가 지멋대로 작품에서 써버리면은 이게 소통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도주의에 따라서 작품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술 작품 중 과연 작가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옳은가, 배제하는 게 옳은가, 이런 의도주의 논쟁을 일으키는 시초, 단초가 된 문학처럼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 하나의 문장과 그 문장들의 집합들은, 문단들은 그 속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와 문법 같은 언어적인 관습, 이 관습은 그 단어의 뜻, 문법 체계, 문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사회 구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의 배경이 되는 정황과 맥락 등을 통해 자 이런 게 공적인 논의가 가능한 요소들이죠. 자, 이런 것이 공적 논의가 가능한 요소들, 이걸 통해 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작가의 다른 작품들,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 또는 그 작가가 예술사적으로 놓여있는 위치 또는 최근 예술계의 흐름, 이런 것이 작품을 해석하는 관습과 맥락이 될 것이다. 이건 인정했어요. 개별적인 단어에 대해서 이 작가가 지멋대로 어떤 뜻을 썼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고, 그 작가가 이렇게 공적으로 경향을 판단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바탕 자료들,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 또 예술사적 위치, 즉 이 사람이 실존주의 쪽인가 아니면 사실주의 쪽인가 또는 초현실주의 쪽인가, 이 사람의 경향성이죠. 그 다음에 예술계의 흐름, 이런 것은 작품을 해석하는 관습과, 자, 반의도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관습에 따라 해석하자, 맥락에 따라 해석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자, 괄호칩니다. 괄호치고 펴붙입니다. 이런 것들도 관습과 맥락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언어적 의미에 의해 전혀 지지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단지 자, 많은 사람들은 자, 어떤 뭐 작품 속에 물이라는 시어가 사용됐는데, 문학 작품에서의 관습상 이 물은 생명의 바탕이라든가 또는 순수성이라든가 또는 재생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갖거나, 또는 물에 빠지면 죽기도 하니까 죽음이라든가, 이런 생명 아니면 죽음, 이 두 가지 범주 속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상징시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벗어나 있어요. 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이건 애인을 뜻하는 것 같다, 아니다, 이거는 이 물은 과거의 추억을 뜻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의도주의에서는 이 작가는 뭔가
자기 개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쓴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그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해석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발표된 이상 이 작품 자체가 공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니까 사회적 관습과 맥락에 의해 해석돼야 되지 작가가 혼자만이 부여한 그런 뜻에 의해서 작품이 해석될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자자 그래서 공적인 의미에 의해 전혀 지지될 수는 어떤 의미가 단지 발화자의 의도 즉 작가의 의도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장의 의미가 되기는 어렵다. 발화자가 작가가 발화 쓴 작품에 대해 갖는 특권적 지위가 있으면 당연하지만 그 작가가 쓴 거니까 그 작가만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인과적인 것이고 즉 작가의 의도가 있었기에 작가가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작품이 나왔다. 그런 인과적 이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과적 작용은 이해를 한다. 그런 것이고 그건 그거고 작품 속에서 의미의 결정과 또 부여되는 의미가 정당하냐 이와 관련되는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썼던 간에 의도가 남들보다 더 높은 특권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여기까지가 반의도주의에서 살펴본 작가의 의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었어요. 3번 문단. 자, 의도주의라고 해서 작가의 의도가 필수적이다 라고 해서 꼭 작가가 가진 실제 의도가 그 자체가 작품의 의도다 이퀄이다 라는 극단적인 의도 의미 동일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작품의 의미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작품의 관습과 맥락 말고도 작가의 실제 의도가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입장이라면 의도주의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의도주의 쪽에서도 의도만이 의미다 이렇게 보지 않고 뭘 인정한다? 작품의 관습과 맥락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작가의 실제 의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넓혀서 의도주의를 할 수 있다. 자, 라고 말합니다. 의도주의자는 자, 관습과 맥락만 가지고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존의 관습, 작품 내부의 흐름 이런 거 가지고만 의미가 확정이 안 될 때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작가의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작가 의도를 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들의 목소리가 좀 약간 작아졌죠. 자, 관습과 맥락 인정하면서 관습과 맥락으로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의도를 보자라고 이제 한 발짝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의도주의는 그 말이 안 돼. 왜 관습과 맥락만으로 작품의 의미가 확정되지 못했는가? 이걸 묻습니다. 자, 관습과 맥락만으로 작품의 의미가 잡혀야지. 그걸 안 잡히게 쓴다는 자체가 관습과 맥락으로 작품의 의미가 분명히 잡히지 않게 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의도주의 쪽에서 그건요. 자, 의도가 있었는데 자, 그걸 관습과 맥락에 의해서 의도를 결합해서 쓰고자 했는데 쓰다 보니 그게 잘 안 됐어요.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만약 그렇다면 최소한 의도 구현에 실패한 이런 작품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작가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작품 구현이 안 됐어. 그럼 그 경우에는 의도를 본다는 게 무의미하잖아.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작가의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디에서? 반의도주의에서. 자, 관습과 맥락으로 의미가 결정될 수 없는 작품은 이 작가의 의도를 볼 것이 아니라 그건 단지 의미가 불분명한 작품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계속 반의도주의에서 지적을 하고 비판하니까 어떤 의도주의자, 자, 모든 의도주의자가 아니라 의도주장의 일부입니다. 의도주의자 중에 일부는 작품에 실현된 실제 의도,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실현이 됐어. 다시 말해 작가의 의도 중
의도 구현에 성공한 의도만이 의미를 결정하는 의도가 된다는 절충을 한다. 자, 그들이 절충안을 제시하는 게 작가 의도 중에 구현이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의도 중에 구현된 것은 그래도 의도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치 사정하듯 큰 대세가 관습과 맥락으로 작품을 봐야 된다는 것이 큰 물결을 이루니까 거기서 깨갱하면서 그래도요 작가 의도 중에 작품 속에 이게 살아난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의도를 봐야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도주의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야. 관습과 맥락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과 일치하는 실제 의도를 이 절충론자들의 생각이 뭐냐 이겁니다. 자, 관습과 맥락이 기준이 되는 게 맞다. 자, 인정할게요. 이걸 기준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과 관습과 맥락 그것과 일치하는 실제 의도가 있다면 이것이 일치되는 것을 관습 맥락과 작가의 의도가 일치되는 경우에 그것을 작품의 의미로 정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의도주의자 중에 절충론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의도가 성공했을 때 성공한 실제 의도가 의미 결정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작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며, 이때 성공했다 못했다 그 척도 기준이 되는 것은 관습과 맥락에 의해 공적으로 인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의도가 중요하다, 관습과 맥락이 중요하다. 관습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의도주의자의 그 절충은 사실은 어떤 꼴이다? 관습과 맥락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반의도주의를 받아들인 그런 지네들의 자체의 논리가 모순에 빠진 꼴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이 글의 흐름은 이제 의도주의, 반의도주의가 50대 50으로 팽팽하게 겨루는 상황이 아니라 의도주의가 계속 수세에 몰렸어요. 수세에 몰려서 그래서 관습과 맥락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에 의해서 해석돼야 된다, 이게 반의도주의니까 의도주의가 계속 궁지에 몰리고 하다가 그래요, 관습과 맥락이 우선 기준이 된다는 건 인정해요. 근데 그것과 작가 의도가 일치한다면은 그 작가의 의도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에 대해서 또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게 그 자체가 관습과 맥락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당신들은 반의도주의다 라는 식으로 또 이제 지적을 당하면서 그들의 논리가 흔들리게 되죠. 마지막 문단. 현대 조형예술은 의도를 모르면 이 화가가 또는 이 조각가가 어떤 의도를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지? 이걸 모르면 해석의 출발도 할 수 없는 작품들이 많죠. 워낙 추상화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 의도주의자는 봐요. 관습과 맥락만으로 작품의 의미를 전혀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 어디에 의존해요? 작가의 생각을 들어봐야죠. 해서 자신의 주장, 의도주의 쪽을 지지하는 예로 든다. 가령 뉴욕에서 활동하는 이집트계 여성 작가 아메르의 2002년 회화 작품 안지란 작품은 첫눈에 보기에 구체적인 대상이 안 잡혀요. 추상적인 선들이 중첩되어 있을 뿐이다. 작가는 그것이 실제로는 간략한 크로키 형식으로 그린 여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뭐가? 추상적인 선들이 여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했는데, 애매하고 불분명한 선들은 그것이 여성을 재현한 것이다. 선 이퀄 여성이다. 여성을 재현한 것이다. 이런 작가의 말이 없었다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추상으로 간주되어 추상화 각도에서 엉뚱한 해석만을 나왔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에 유리하죠? 의도주의에 유리하지. 봐라, 작가의 의도가 밝혀지니까 그걸 가지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잖아 하고 의도주의에 유리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약간 의도주의보다 좀 더 이렇게 논리적이고 똘똘해 보이는 반의도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가의 말은 자, 작가의 말이 뭐에 기여했는가? 그 작품이 추상인지 재현인지, 즉 추상화인지 구상화인지, 그 선들이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들의 모습인지 거기까지 말해준 건 인정해. 자, 그 작가의 말을 통해서 추상이 아니라 재현이라는 것까지 확인됐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도에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거는 범주를 지정하는 의도에 불과하다. 무슨 말? 이 작품의 소속 범주가 추상화냐 추상화가 아니냐, 그 작품의 범주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작품이 갖고 있는, 자, 이게 추상화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냐? 추상화가 아니다까지 밝혀졌는데, 추상화가 아닌 범주 속에서 이 실제 안지라는 작품의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 의미 결정이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의미론적 실제 의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 이 선들은 여성이에요 라고 말한 게 이 작품의 내부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 실제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추상이 아니라 재현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범주만으로는 그 작품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것이 자명 스스로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데 이것이 여성주의에 대해서 옹호한 것인지 비판한 것인지와 같은 이 작품의 의미는 이러한 작품의 범주가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씁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석? 의도에 의한 해석 아니고 관습과 맥락에 의해서 해석될 필요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자, 의도주의에 대해서 반의도주의 시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지적되고 비판되고 있는지를 다룬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술 7 다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